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소개 동영상을 찍었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역시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처음 그리고 생명의 시작,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순간 뻥 하고 이제 세상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만 또 그 다음 문제들을 또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시작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 시작에 대한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적 설계, 창조론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론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발표를 하고 나서 1859년에 그 이후로부터 계속 다윈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어떤 진화, 이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나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가 아닌가요? 진화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사실이라고 증명됐잖아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고집세고 아주 과학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목사님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진화는 이미 많은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끝난 사실로 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왜 도저히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또 고등학교에 이런 정규 과정을 마쳤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이거 성경이 창조라고 하고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창조를 믿으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어거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긴 하는데,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신화가 진짜인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혼란에 빠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아예 그냥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이게 어긋나니까 뭐가 하나가 안 되고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회피라는 방법을 썼는데, 어쩌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또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찌됐든, 자, 오늘은 우리가 진화냐 또는 창조냐 이것을 따져보기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먼저 좀, 다 좀 내려놓고, 무엇을 주장하기 이전에 조금은 좀 힘을 빼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부분은 이 진화라는 것이 사실로서 증명된 것이고 이미 끝난 싸움인 것인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을 어떤 경험적인 것 또는 믿을 만한 것, 의심할 수 없는 사실, 실험으로 증명된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저 의견이나 추측, 미신, 분별 없는 어떤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철학자 모어랜드 교수가 대다수의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이라는 용어를 좋고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그 무엇으로 생각하며,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구식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믿을 게 못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이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적이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 우리는 과학 시대를 살고 있잖아, 이런 얘기하는 속에 전제로 깔고 있죠. 과학적이다라는 것, 과학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고 최선의 것이고 아주 믿을 만한 것이다. 반면에 과학이 거부하는 것,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신이다, 틀렸다,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이 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1859년에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약 150년 정도가 흘렀죠.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이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진화가 대변되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학하면 진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이상스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것은 이거죠. 과연 지금도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진화라는 것에 손을 들어주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그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01년도에 TV 시리즈 7부작 시리즈인 진화라는 이 TV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 시리즈 해설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훌륭한 과학자와 여러 과학적 증거들이 다윈주의에 근거한 진화론을 지지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다 진화론을 지지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시리즈를 본 많은 과학자들 생물학자, 화학자, 동물학자, 물리학자, 인류학자, 분자 및 세포생물학자, 생체공학자, 또 유기화학자, 지질학자, 천체물리학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과학계에 약 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 성명을 내는데 이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일반 과학자들이 아니라 굉장히 권위 있는 케임브리지, 스탠포드, 코넬, 예일, 시카고, 프린스턴, 퍼듀, 듀크 이런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들 중에 상당수는 예일 대학원, 또 MIT 등 여러 지역의 대학 교수인 사람들이며 또 수리 양자화학센터 소장과 프리스턴 대학의 플라즈마 물리연구소, 또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국립자연사박물관, 또 로스 앨러머스 국립연구소,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의 과학자들이었는데요. 굉장히 그 과학계에 있어서 권위 있고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는, 선도한다라고 하는 이 과학자들이 한데 모인, 이 다양한 연구자들이 모인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의 발표가 이랬습니다. 우리는 진화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충격적인 주장이죠. 네. 우리는 임의의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 생명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윈주의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주의 깊게 검토해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편협한 근본주의자라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그 성직자들 이렇게 가운 입고 저 같은 목사들이죠. 어깨에 힘 딱 주고 점점 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맹렬한 광신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인용되는 화학자이자 노벨상 후보자인 헨리 셰퍼라는 분도 있었고, 라이스 대학 나노과학기술연구소의 제임스 투어, 예일 대학원 세포분자 생리학 교수 프레드 피스워그 같은 세계적 수준의 동경받는 학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진화론이냐, 지적 설계 또는 창조가 맞냐, 무엇이 틀리냐, 이걸 이야기 이전에 우선 우리 안에 무의식 중에 파고들어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믿음이다.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사실은요, 진화도 믿음이고 창조도 믿음입니다. 왜 진화가 증명된 사실이 아니고 믿음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창조가 맞다라고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창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진화도 증명된 사실이 아니고 똑같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이라고 하잖아요. 진화론이라고. 이 론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론을 말하는 것인데 증명된 법칙이 아닙니다. 예.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똑같은 상황에서 실험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들을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예외가 없이. 예를 들면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실험적으로 증명 가능하기 때문에 법칙입니다. 근데 이론은 그렇지 않아요. 실험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장입니다. 이 이론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검토해 봤을 때에 어떤 게 더 합리적일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론만 주장이고 진화는 사실이다 이거 아닙니다. 창조도 주장이고 진화도 주장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아까 그 과학자들 이야기처럼 진화라고 주장하는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재검토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게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진화론이냐 아니냐, 진화론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과학자들 말고 아마 여러분 대부분 학교에서 그냥 교과서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배워서 지금까지 온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진화론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여러분 중에서 진짜 진화론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검토해보거나 그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나서 그래 진화론이 맞아 라고 하는 분은 저는 거의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주니까 맞겠지, 교과서에 나와있으니까 그게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화론이 맞지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 저 같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셨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21세기에 무슨 창조론이냐, 말이 안 된다, 너는 생각이 뭐 종교인이다, 편협하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했지만 여러분도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별 근거 없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기독교인들이 근거도 전혀 없이 창조론을 믿는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진화론을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진지하게 검토해보질 않았잖아요. 맞죠? 제 얘기가 틀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학적인,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과학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주어져 있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이게 진짜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잘 그러질 않습니다. 그냥 그게 사실이래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죠. 그냥 창조론이 사실이래요. 왜 그게 사실이냐? 증거들을 대봐라 그러면 그런 건 모른대요. 그냥 사실이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화가 진짜라고 한다면은 근거가 뭐냐? 그러면 대부분 얼버무려요. 잘 몰라요. 왜? 안 살펴봤으니까 잘 모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맞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어져 있는 현상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서 이것이 과연 창조, 지적 설계 쪽을 향하는가 아니면 진화 쪽을 향하는가, 이걸 우리가 차근차근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편견 없는 태도이고 건강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좀 하나하나 진화의 증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진화론자들, 다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진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윈주의자들이 말하는 진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진화를 말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으로 진화를 씁니다.
만약에 이 다윈주의를 지향하는 진화론자들이 진화를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사실 한 가지 종 내에서 모든 유기체가 변이의 계승을 통해서 이어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것은 실험을 통해서 많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나방 이야기라든지 또는 뭐 갈라파고스의 그 핀치 새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그 같은 한 종 내에서 그죠? 어떤 변이가 일어난다 또는 진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사실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네, 이것을 저는 소진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소진화. 소진화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문제는 이 다윈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보다 훨씬 더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공통조상에서부터 나와서 변이된 후손이라는 이론입니다. 네, 훨씬 더 앞서 나가죠. 더 나아가서 이 진화론이 의미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자연이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으므로 초자연적인 창조주가 필요 없음을 보이는 것이 이 다윈주의의 목적이라는 어떤 이 메커니즘 사이에 이 모든 변화들은 자연이 스스로 해내는 것이 스스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개입이라든지 또 신의 개입이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신은 없다. 이것이 다윈주의가 주장하는 궁극적인 어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윈주의는 대진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종을 뛰어넘어가지고, 그죠? 종을 뛰어넘어서 속, 과, 강, 문, 다 넘어가가지고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초파리나 우리나 뭐 이런 지렁이나 소, 말, 원숭이, 이 모든 것들의 조상이, 공통조상이 똑같다. 이게 다윈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과연 그런 파격적인 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진화, 같은 종내에서 이것이 발전하고 진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인정을 합니다. 창조론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모든 과학자에서 인정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대진화, 종을 뛰어넘어서 더 큰 어떤 그런 단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증거로서 나타나졌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천천히 살펴보면서 과연 진화론이라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진화론이 사실인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공통적으로 이것이 진화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고 되는 4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진화론의 증거라고 되는 증거거든요. 이 4가지를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증거가 지금도 유효한지를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 겁니다. 먼저 일단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스탠리 밀러의 그 실험이 있습니다. 원시지구의 그 대기와 같은 환경에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을 만들어낸 그 실험. 기억나실 겁니다. 그림으로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진화계통수. 그 나무처럼 이렇게 밑에 하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이제 가지가 쭉쭉 뻗어 나와가지고 거기에 사람도 있고 말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뭐 파충류, 조류 뭐 이런 식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그 진화계통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켈의 배아 발생도. 여러분 아마 이제 기억이 슬슬 떠오르시겠죠. 그 각각 종류가 다른 다른 어떤 뭐 파충류, 어류, 조류, 포유류 그 각각의 어떤 다른 그런 어떤 종류에서 뭡니까 이제 그 배아 처음 이제 생겼을 때 그 배아가 보면은 다 종류가 다른데 놀랍도록 흡사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통조상의 증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커지면서 각각 달라져 나간다는 그 해켈의 배아 발생도가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조새의 화석이 있습니다. 시조새의 화석 이것이 바로 조류와 파충류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 단계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 발견이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이것이야말로 진화의 증거다라고 나오는 어떤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여지는 그것이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굉장히 그 진화의 증거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진화론자들이 다윈의 진화론의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오늘은 해켈이 아니죠. 스탠리 밀러의 실험. 스탠리 밀러의 실험. 보시면, 그 1953년에 이 실험을 했고요. 튜브가 있고, 플라스크가 있고, 전극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기 충격을 주면,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물이, 수증기가 발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유기물인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센세이션했죠. 이 실험의 메시지는 뭐 간단합니다. 생명체가 창조주의 개입이 없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험에 대한 오늘날의 과학적인 평가는 어떤 것일까?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원시 대기가 어떤 상태였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원시 대기가 밀러가 조성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밀러는 메탄과 암모니아 그리고 수증기에다가 수소가 많이 들어간 혼합물을 택했는데요. 사실 당시 많은 과학자들이 원시의 대기 상태가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조합이 이 유기물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대 과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네기 연구소의 한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시 지구의 대기가 메탄과 암모니아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과연 맞는 것일까?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그에 반대되는 증거는 오히려 많다. 1970년대 중엽 벨기에의 생화학자인 마르셀 프로르키는 밀러의 이 원시대기론을 바탕으로 한 개념은 폐기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사이언스지에는 원시대기가 밀러의 실험에서 가정한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그 실험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대부분의 지구화학자들이 이 원시대기는 밀러의 실험에 사용된 혼합가스와 전혀 다른 상태였다고 밝혔는데도 교과서는 아직도 밀러의 실험이 원시 지구의 환경을 재현한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그것이 진짜로 원시지구였고 그로 인해서 아미노산이 발견이 되어서 결과론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아주 오래전 60년대, 1970년대 이미 그 스탠리 밀러의 실험은 과학적으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의 망령이라고 합니다. 이 망령은 아직까지도 살아남아가지고 2020년대인 지금도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아울러 이것이야말로 진화의 강력한 증거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대기를 사용해가지고 그 실험을 재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 당시에 원시 지구에 밀러가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원시 지구에 있었을 법한 대기들을 사용해서 그 실험을 재현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아미노산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과서는 여전히 실제 대기를 사용해도 유기분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처럼 얼버무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학교에서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떤 과학자가 원시지구의 실제 대기 조성에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그게 화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알고 있습니다만, 뭐 일단 뭐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 다 넘어서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들었습니다. 자, 이 아미노산 만들어낸 유기물로 살아있는 세포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과 시간을 거쳐야 할까요? 답은 아주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종류의 아미노산이 정해진 개수에 맞게 제대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의 단백질 분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단백질 분자가 살아있는 세포가 되려면 여전히 아주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우선 수십 개의 단백질 분자들이 올바른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야만 살아있는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질 확률은 거의 극악할 만큼 낮습니다. 무기물과 살아있는 가장 원시적인 유기체 사이의 간격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엄청나서 우리로서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체를 창조하려면 무기물에서 세포의 구성 요소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고, 설령 그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요소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하나 결합해야만 한다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과학의 영역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과학을 모르니까. 그런데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생명의 기원이라는 이 거대한 벽은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날 정도. 사실 과학자들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학자들조차도 이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는 거의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위치입니다. 20세기 초반, 그 이전 다윈의 진화론이 처음 나와서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고 흥분해가지고 과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좋은 낙관론에 빠져있을 땐 그냥 대충 이런 여러 가지 거 이렇게 모아놓고 충격 주면 쉽게 생명체가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포 분자 이런 것들이 날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생명체의 거대한 벽은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러가 이 지성을 썼죠. 지성. 머리를 쓴 거 아닙니까? 어떤 지성을 써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만한 것들을 따로 추려서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도 아미노산을 만들어냈지만, 거기서부터 생명체까지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인데, 다윈의 진화론의 주장에 따르면 어떠한 지성의 개입이 없이, 그죠? 그 모든 과정, 올바르게 결합을 하고 또 그것들이 수십 개가 모여서 하나하나 딱딱 들어맞게 만들어져서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모든 이 과정이 어떤 지성의 개입이 없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져야만 이게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진화론을 믿는데도 여러분 대단히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창조론을 믿는데 큰 믿음이 생각하다고 필요하시죠. 그에 못지않게 어떤 분들이 심지어 거꾸로 얘기합니다. 차라리 어떤 우리를 초월한 초월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생명을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
저절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보다 더 합리적으로 느껴질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스탠리 밀러의 실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히게 된 결과는 이 생명체와 생명체가 아닌 것 사이에 그 벽은 가공할 정도로 넓고 높고 두텁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스탠리 밀러의 실험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물론 가치가 있죠. 그때 당시에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끝. 네, 과학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널리스트인 그레그 이스터브룩은 생명의 기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전혀 모른다. 그 누구도 불모의 태초 세계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생명의 화학으로 넘어갔는지 밝힐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위치이고, 과학자들, 다윈의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진화의 증거라고 내놓는 4가지 증거 중에 첫 번째 스탠리 밀러의 실험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교과서에서 벌써 없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교과서에서 살아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4가지를 다 다음 시간에 살펴본 이후에 과연 그런 것이 왜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네, 오늘은 이것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여러분, 진화론도 창조론과 똑같이 주장일 뿐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공평한 위치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을 꼼꼼히 따져봐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맞는지 논리적인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점이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의 증거 4가지 이미지 중에 첫 번째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고 약간 버벅거리기도 했습니다만,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나머지 3개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